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오랜만에 K방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과 함께 그에 얽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천무 소식이 새해부터 들렸어요. 자, 천무가 지금 수출된 국가가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3개국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다 수출이 됐고요. 또 하나 폴란드가 수출되고 있고 그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이 3개국 외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북유럽 쪽에서 들렸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북유럽 쪽에서부터 관심을 갖는 이유하고 그러한 배경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 뉴스들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올해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유럽, 노르웨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또 핀란드,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들. 이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을 보면 재밌는 게 한 나라가 도입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도입해요. K9 같은 경우는 딱 그랬거든요. 핀란드 도입하고 에스토니아 도입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덴마크, 스웨덴 막 이렇게 도입을 한 것처럼, 왜냐하면 지리적인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고 다른 나라에서 옆 나라에 써봤더니 이거 괜찮더라 하면은 또 따라서 도입하는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국가이기도 하죠. 지상무기 체계 중에서 이제 스웨덴이 개발을 하면 노르웨이와 핀란드 당연히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좀 엇박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해상무기 체계도 비슷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천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대 냉전이 끝났다라고 미국이 선언하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군축을 시행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어떻게 보면 군축을 단행하면서 무기 개발 계획 여럿 날려버렸죠. 특히 심하게 한 나라가 유럽입니다. 여기는 심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까지 없애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국가들이 정신을 차린 계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서 이게 냉전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규모 화력전, 그다음에 진짜 수십만의 군대가 전선에서 밀고 당기고 뭐 제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데서나 봤을 법한 전쟁이 벌어지니까 유럽 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특히 영토가 접해 있다고 볼 수 있었던 발트 3국,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은 진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내일 러시아에서 뭔가 날라와도 이상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뿐만 아니라 뭐 유럽 전체의 주요국을 보더라도 한 번쯤 들어가 보세요. 그 지상무기 체계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화력 부분이 진짜 쪼그라들거나 아예 갖추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러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만들자니 자국의 인프라는 완전히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하게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쟁에서 중요한 게 늘 얘기하지만 제공권인데, 제공권을 위해선 전투기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비싸고, 전투기 도입하는 국가들의 계획을 보면 오늘 계약해서 5년 있다 첫 번째 기체를 받고 10년 있다가 실전 배치가 돼요. 너무 늦습니다. 대신에 지상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무기 받아서 좀 훈련하면은 뭐 빠르면 폴란드처럼 1년 안에 배치돼서 훈련을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포병 화력, 전차 전력과 자주포,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저는 다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북유럽이나 발트 3국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체급이나 사이즈가 러시아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이 국가들의 목표는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뭐 반격해서 상대방에 쳐들어간다기보다는 최대한 지연전을 하면서 나토의 지원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전투기라든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포병 화력, 그중에서 저는 자주포,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다련장이라고 보거든요. 둘 다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거는 다련장 시스템인데 다련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등한시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도입을 하게 되고, 또한 어떤 국가는 자주포는 괜찮은데 다련장이 지금 걱정이야. 또는 대체를 해야 돼.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련장이 필요한데 어디 있을까? 독일제는 너무 비싸. 그리고 이스라엘제는
애매해. 그리고 미국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M270 MLRS 20년 전에 단종됐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죠. 단종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네네.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네. 지금 M270A2가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네. 영국도 갖고 있는 것 중에 9개 시스템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미국도 지금 진행 중인데 상당히 더딥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 또 하나의 등장했던 새로운 스타라고 볼 수 있었던 하이마스.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뭐 게임 체인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잖아요. 요 두 가지. 유럽제 다련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나라에 팔만한, 심지어 자국에 배치할 만한 것도 사실 눈에 띄는 게 없고, 독일도 다련장에 대해서는 별로 개발하거나 배치한 계획이 자국산 다련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남은 건 미국제 아니면 우리나라 천무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게 일부에서는 막 회사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마스 도입 못하면 남은 거는 천무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무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런 천무를 도입을 하면 북유럽 국가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군사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인 측면에선 시간을 벌 수 있죠. 일단 북유럽이나 발트 3국 국가들의 최대 전략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나토의 본대가나 아니면 미국이 지원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버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군의 본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포병 화력이겠죠. 뭐 제공권은 당연히 전쟁이 나자마자 빼앗길 테니까 가장 좋은 게 다련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멀리 날아갈 수 있고 특정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이 천무를 도입했다라는 걸 러시아가 인지한다면 이 대비책으로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보급 기지를 최대한 뒤로 빼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시간을 버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네. 박 의원님은 각 국가의 군사력 자세히 아시니까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천무를 도입했을 때 그 군사력이 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상 화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 화력이 늘어나는데 관점을 어떻게 둬야 되냐면,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모두 다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전체적인 작전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더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스웨덴도 관심을 갖습니다만 스웨덴은 노르웨이나 핀란드보다는 화력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은 조금 뒤로 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핀란드가 천무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작년 11월에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계속 벌어진 사건들이 해저 케이블 끊겨 러시아에서 사사건건이 당해. 게다가 폴란드랑 핀란드는 역사가 비슷한 게 많아요. 지형적으로도 압박받는 게 비슷하고, 그러면은 핀란드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된 이후에 폴란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어떤 식으로 전력을 증강했지?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그러면 제일 쓰기 쉬운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게다가 핀란드랑 우리 대한민국과의 무기 거래가, 방산 거래가 상당히 좀 많아요. 우리가 알기보다. 생각보다. 네. 물론 안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예비군용 총을 수출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다 괜찮았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더 좋은 추억도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 나토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쓰면서 실망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핀란드에서는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네, 뭐 당연히 만지작거립니다. 지금 노르웨이도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태 기자님은 핀란드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래요. 지금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그럼 화력이 한 어느 정도, 전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양 국가 모두 항공 전력은 어느 정도 갖춰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 특성에 맞게 해군력도 옹골차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죠. 쓸게요. 그렇게 각추어져 있습니다. 핀란드가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은 노르웨이는 특히나 해군력이 자신에 맞게끔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리아스식 해안의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 국가에 맞게 소형의 고속정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거는 지상전력인 그렇죠. 거죠. 특히 화력입니다. K9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만 K9은 도입은 어떻게 해요? 이 러우 전쟁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포병 화력을 강화하려면 포병 화력에 어떻게 보면 꽂힌 다련장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은 너무도 강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군사력은 당연히 오를 겁니다. 이 천무를 도입한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왜 천무냐?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마스도 네. 있잖아요. 이거 뭐 다 떠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하이마스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천무를 도입할 그렇죠. 건데 이들의 장단점 네. 과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일부 보도에서는 하이마스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방산 수출은 사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항공 수송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를 섹터로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다련장도 싣고 가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볍고 그다음에 항공기 수송기에 적재가 가능한 다련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마스고 하이마스는 간단히 기존의 다련장을 절반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보시면 발사포드가 다 2개인데 얘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연히 가볍고 항공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당연히 포드가 2개짜리 우리 천무에 비해서는 순간 투사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전 세계 여기저기에 갖다 놓고 오늘은 여기다 쓰고 내일은 저기다 쓰고 항공기 대기시켜놔 해서 이런 목적이라면 하이마스가 유리하지만 우리는 그냥 길목을 버티고 있어서 한 번 쏘고 뒤로 빠져서 다시 한 번 쏘고 또 뒤로 빠져서 다시 한 번 쏘고 우리는 처리해야 될 적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항공수송이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국가라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래서 천무를 만들었고 그런 국가들이라면 천무가 훨씬 낫겠죠. 그리고 하이마스는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도 원래는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도입하려다가 안 되니까 사실 그 차선책으로 천무를 선택한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폴란드는 2개 다 운용을 할 거긴 하지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천무의 약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마스에 비교해서. 첫 번째가 실전 경험치예요. 어떤 나라든지 방산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어디서 쓰니? 언제 썼니? 성능을 그렇죠. 원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들어가겠죠. 물론 가격도 중요한 요소지만 천무 이제는 밝힐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팔려서 실전 경험했습니다. 있었죠. 그 나라들에서 실전을 치룬 게 뭐 우리한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이라이트 되진 않았어요. 전 세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천무의 성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사실 적어요. 근데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러전의 스타였잖아요. 그렇죠. 성 하이마스라는 애칭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우리 천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네임드라고 그러나요? 그 네임에 대한 값어치 이런 거에서는 완전히 열세고요. 또 하나 성능도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능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도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곳에 목표한 곳에 타격을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하이마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열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만약에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 노르웨이와 핀란드 무기 수출 관련돼서 뭔가 책임자다. 그러면은 하이마스와 천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천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러우 전쟁의 필요로에 의해서 도입을 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대등하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보는데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유도 부분에 있다라고 봐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격. 예. 하이마스는 오히려 더 작잖아요. 네. 우리보다. 천무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노르웨이의 국방부 장관이고 핀란드의 국방부 장관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또 하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겨울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겨울 전쟁에서 사실은 승리를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겉으로는 소련이 했지만 우리들 다 알고 있듯이
이거는 누가 봐도 핀란드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승리의 원인이 뭔가요? 치고 빠지기식 그렇죠. 그들의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지리적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국토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장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천무가 상당히 유리하다. 하이마스도 중요하지만은 천무가 더 유리하다. 왜? 화력이 세니까. 저 같으면은 저는 두 나라가 다르게 선택할 것 같아요. 핀란드는 일단은 천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러시아의 방해가 세요. 그래서 국민들도 안정을 시키고 또 핀란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비 전력이 촘촘히 잘 돼 있어요. 예비군 훈련 전 세계에서 제일 꼼꼼히 잘 투영돼 있고 그리고 예비 전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포병 전력만 도움이 되면 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핀란드는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천무로 간다라는 거에 한 표.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트랙, 하이마스 사고, 소량 그리고 천무로 갑니다.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하이마스 사 근데 비싸고 이게 빨리빨리 안 오니까 일단 몇 대 사고 그다음에 천무를 좀 깔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여론을 좀 네. 무마시키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K9입니다. 그렇죠. 노르웨이 경우는 K9을 도입했더니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차 부분도 레오파드 언제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 흑표 선정했으면 네. 지금쯤 벌써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노르웨이 국내의 언론에서 막 떠드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비판들이. 네. 그런 게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한 노르웨이 무관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요거 그대로 딱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해서.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천무 약점이 하나 있어요. 트럭의 앞부분이 너무 못생겼어. 네. 하이마스는 약간 자세히 보시면 하이마스 창문은 짝눈이거든요. 하나 크기가 좀 달라요. 약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약간 실전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면 천무의 이 앞 트럭은 좀 못생겼으니까 요거는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천무의 약점도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천무를 개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무를 사용하고 있고 또 K방산 수출도 하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개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계획과 함께 진짜 그 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개인적으로 개량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다련장 무기체계 가장 중요한 건 뭐 제가 앞부분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탑재되는 로켓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무인 탐지 체계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로켓 체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날아갔는데 바로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상대방 트럭을 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쏘면 이렇게 낙하산 타고 천천히 내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관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다양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세일즈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저 안두릴사의 영상 본 적 있거든요. 확 하니까 날아가는 것처럼 적 후방이 한 100km쯤 날아가서 거기서 무인기 체계를 딱 띄우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개량되면 좋겠지만은 글쎄요, 뭐 개량되겠죠. 그런데 천무는 개량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천무에서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개량할 부분들은 유도 부분입니다. 특히 GPS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관성항 복잡키에 좀 더 상향된 그런 성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의 천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다양한 로켓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122mm 로켓 포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다양하고 더 탄종이 이런저런 탄종들을 다 구비한다 그러면 뭐 수출도 도움되고 우리의 그렇죠. 국방도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 뭐 태 기자님은 추가로 더 다들 말씀하셔서 뭐 이거면 되겠어요? 못생겼어요 할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게 중요한 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있는 게 지금 현대 전장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위협이 나왔잖아요.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방어 기제를 좀 그러니까 생존성을 늘릴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특수 작전 부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특수 작전 부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도 그렇고 이런 하이마스나 천무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 무기는 첫 번째 1순위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성을 늘릴 수 있는 뭔가가
좀 개량되면 좋겠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드론 방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극적이라도 드론을 제밍할 수 있는 제밍 시스템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소하긴 하지만은 운용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한테 들은 얘기도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마저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탑승을 할 때 운전자와 보조자 또는 이제 운용자가 탑승을 할 때 조금은 불편하다. 너무 높아.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한번 탑승해볼까 하는데 저는 배가 많이 나와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천무 응원하겠습니다. 분명히 북유럽 국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무를 관심 갖고 있는 북유럽 국가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 천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